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 일리노이 주의 예산 통과 마감 시간입니다. 예산 없는 일리노이 주가 3년째로 갈 것인가? 이것이 모두의 질문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통과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거버너가 스페셜 세션, 특별 회기를 소집해서 의원들이 모두 지금 스프링필드에 모여 있습니다. 거버너는 만일 오늘 예산 통과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특별 회기를 계속하겠다, 그런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원의 존 칼러튼 의장은 이제는 임시 예산 통과 같은 것은 안중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여하튼 예산 통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아침 현재로 아직도 예산 통과에 대한 확실한 조짐은 없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견만 확인하고 있을 뿐인데, 인컴 텍스의 인상 여부, 프로퍼티 텍스의 동결 여부, 근로자 상해 보상의 제한 여부, 공무원 연금 개혁 여부 등이 중요한 논쟁 이슈입니다. 만일 오늘 밤에 예산 통과가 실패가 된다면 일리노이주의 신용 등급은 정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소셜 서비스 기관들의 돈이 예산이 동일하게 되고, 일리노이주의 여러 수백 개 도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심지어는 로러 게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예산 통과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양측에 아직까지 있는 이견들은 어떤 것인지, 또 통과가 실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아직 예산 통과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회는 오늘 민주당 자체 예산안을 표결에 붙인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하원에서는 통과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부분적인 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은 임시 예산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굳혔고, 거버너는 지금 특별 회기를 소집을 했는데, 오늘이 벌써 열흘째입니다. 오늘 다시 실패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특별 회기를 유지하겠다,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 거버너 브루스 라너, 3년째 예산 통과를 시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일리노이주의 정치를 개혁한다고 하지만은 예산 통과는 거버너의 잡입니다. 지금 재선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투표인들의 그의 말을 어디까지 들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프레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버너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다, 그들이 일리노이주를 망친 주인공들이다 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공화당 주지사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마이클 메리건 하원 의장 역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가 장기 집권을 해왔고, 이 지경이 된 일리노이주의 재정 상태에는 그의 하원 의장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리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투표인들이 외면을 하게 되면은 그의 권력도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번 선거를 두고 볼 때 불안하기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타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피차 간의 생각이 아주 다르고 또 감정의 골도 깊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협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이견의 골자는 무엇인가? 그 전에 먼저 동의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컴 텍스를 올리기는 올려야 한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5%의 인컴 텍스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걸 4.95% 정도로 올리자. 그래서 고질적인 적자의 예산의 숨통을 조금 트자. 여기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반대급부로 거버너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상해 보상을 제한하자, 공무원 펜션을 개혁하자, 프로퍼티 텍스의 인상을 동결하자,
그런 그 의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컴 텍스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4년 동안 시한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 인상을 할 것인지 여기에도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또 프로퍼티 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교를 시한부로 할 것인가 영구에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교육 예산 등이 태부족한 시카고를 비롯해서 10여 개 지역에는 프로퍼티 텍스 동교를 제외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외를 많이 시킨다면 얼마나 오래 시킬 것이고 얼마나 많은 지역을 제외시킬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중에 더 가장 중요한 이견 그 Workers' Compensation 제한입니다. 거버너 측에서는 근로자 상해 보상이 무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보호가 어렵다, 제한을 둬야 한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메디간 쪽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다 이것을 침해할 수 없지 않느냐 중산층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너 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 경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마이클 메디간은 거버너가 근로자를 인질로 삼고 있다 또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예산 통과에 실패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아주 불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신용 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전국 50개 주 중에서 최하위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리노이 주가 빚지고 있는 외상값이 있는데 무려 14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빚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얼마 전에 3억 8천만 달러를 월스트리트에서 융자해 왔는데 그 이자만 하루에 7만 달러나 됩니다. 지금 이제 일리노이 주가 메디케이드 빚을 20억 달러나 지고 있는데 연방 법원이 이것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립대학들 주 예산에서 지금 지원받아야 할 돈에서 한 20%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원을 해야 되고 대학 운영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서비스 기관들 자금이 이미 고갈이 돼 있어서 심각한 상황인데 저소득층, 병약자, 노인들,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이 모두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쪽의 피해도 큽니다. 도로공사가 지금 일리노이 주 내에 700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두 중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만 5천 명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23억 달러짜리 공사비가 동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헤쳐놓은 도로들 그냥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로또 게임, 여러 주들이 함께하는 파워볼, 메가 밀리언스 이런 로또 게임들에서 일리노이주가 퇴출이 됩니다. 당첨금 지불 규정이 이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9천만 달러 정도 들어오던 커미션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일리노이 주내 로또도 문제입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을 즉각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2만 5천 달러 이상의 당첨금 지급은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거는 참 굉장한 별일입니다. 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 보고 시에 꼬박꼬박 세금을 다 냈고 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은 없고 그것도 3년이나 없고 별일치고는 정말 굉장한 별일입니다. 오늘 자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전국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화이트하우스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들은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북핵 문제, 교역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상원이 의료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보수계 그리고 중도계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설득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조치 그리고 부자 감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20년 후에 메디케이드의 35%가 감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MSNBC의 앵커워먼인 미카 브르진스키를 공격하는 저속한 언어의 트윗을 계속했습니다. 이 트윗에는 그녀의 성형수술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밀월 관계가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관련해서 시진핑의 역할 한계 지적을 끝으로 중국에 대한 냉각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게 14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독일 의회가 어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앵글라 머켈 총리도 반대 의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내주의 상원도 합법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니사가 30년 전에 끝이 난 레코드판 제작 판매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금년에 미국에서 4천만 장의 레코드판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년, 80년대에는 1년에 5억 장이 팔렸었습니다. Sears가 오늘 폐점 세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 20개 점포에서 실시되는 이 폐점 세일은 9월 중순까지 계속이 됩니다. Sears는 전국의 매장 폐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일리노이 주 예산 통과 마감 시간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양측이 특별 회기를 열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만일 통과에 실패할 경우에는 건설을 비롯해서 소셜 서비스, 교육기관, 로터 등 모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쿡카운티의 음료 세금 오늘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소매상 협회는 쿡카운티의 음료 세금법이 위헌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잠정 이행 금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오늘 이를 판결할 계획입니다. 쿡카운티 공원국 경찰의 경찰견이 뜨거운 순찰차 속에서 숨진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카운티는 경찰견 사망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이 이 경찰견을 뜨거운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최고 83도입니다. 토요일 내일 맑고 흐리고 79도, 주일 맑고 85도,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월요일의 최고는 78, 화요일은 80도입니다.